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주 MBC가 마련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저는 진행을 맡은 김아연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선거까지 12일, 사전투표까지는 꼭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남은 기간은 저마다 표심에 호소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유권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전주 MBC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전주 갑 선거구입니다. 3명의 후보가 지금 저희 전주 MBC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청 대상은 등록된 후보 중에서 공직선거법 82조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은 전주 MBC 텔레비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했고요. 토론 순서는 인사말과 공약 발표, 공통 질문과 2차례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인사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씩을 드릴 건데요. 새로운 미래 신원식 후보 인사말 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미래 기호 6번 신원식입니다. 저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하여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삼성그룹, 일진그룹 등 기업 생활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전북 경제가 낙후되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영세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려가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고향 전북을 이대로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에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지켜보시고 어느 인물이 전주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냉정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의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양정무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전주 고속터미널에 가면 전주의 젊은이들이 많게는 6시간씩 서울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출퇴근을 합니까?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돈이 없어서 서울에 방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전주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전주가 삽니다. 일 잘하는 인물로 바꿔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일당 독주가 이어진다면 전주, 전북은 침체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주가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하지 않으려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력한 지역의 일꾼은 전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의 인사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윤덕 후보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2년, 여러분들은 먹고 살만 하셨습니까? 살림살이는 나으셨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민생 경제는 파탄이 나고 서민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석열 2년 동안은 바로 민생 파탄 정권이었습니다. 4월 10일은 민생 파탄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적인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자 2분씩인데요. 양정무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전주를 예전처럼 전국 5대 도시로 만드는 데 제 꿈입니다. 이것은 제 꿈이기도 하지만 전주갑 유권자에 대한 제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가장 먼저
평화동에 국가산업단지 50만 평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고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한옥마을과 연계되는 후백제촌 조성을 통해 관광문화사업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전주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바이오 첨단 산업과 관광문화사업 양대 축으로 중심으로 전주 전북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결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1인당 1억 원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무상 서비스 도입에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 창출하며 기초연금을 부부 기준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교도소 이전시킨 뒤 휴양 복합타운, 역사, 문화, 예술 작품 등 전시하는 종합박물관을 건립하여 파크 골프장 조성 등을 통해 평화동의 문화체육 복지 중심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를 애호하는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11구단을 창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12년 제10구단 창단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습니다. 저 양정무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 지휘부와 직접 소통하며 민생 경제를 확실히 챙겨서 전주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윤덕 후보의 공약 발표 들으시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큰 틀에서 뭔가 균형 발전 시대를 맞이해서 균형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를 더 세부적으로 정비해서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두 번째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대해서 이번 21대에서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해서 좌절이 되었지만 현재 수도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예산이 100조에 가깝고 지방광역시는 30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충청북도 그리고 강원도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법안을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교통망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역 현안으로 보자면 전주를 문화 관광의 도시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옥마을 자체에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에 기초해서 이제 주변에 아중 관광 호수, 그다음에 천사마을 폐 터널과 같은 다양한 형태와 연결시켜서 한옥마을이 전주 문화 관광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원식 후보의 공약과 정책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새만금 전주에 삼성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수년 전 저희 전북도가 수건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것을 저는 삼성그룹 임원 출신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기술혁신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배우도시로서 전주시를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는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생산 및 기술 인력들의 정규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금 1억 원 지급 추진입니다. 이거는 공약은 어느 당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1천만 원씩 10년간 양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북 인구 200만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벤처기업인 육성입니다. 벤처펀드를
이 벤처 펀드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청년 벤처 기업인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전주 청년 창업 캠퍼스를 유치를 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2박 3일 체류형으로 자만마을, 남부시장, 아중리로 확장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 100세 시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평화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스마트팜 복합 타워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에다가 주거나 식당, 병원, 이런 복지센터, 헬스장, 그리고 아울러서 과일이나 야채를 심을 수 있는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낙후된 전주 갑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전주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비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8분의 시간을 드릴 건데요.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가급적 1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단답형 질문이 아닌 한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30초 이상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윤덕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예, 양정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어떤 심정이 있었어요? 예. 가격을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을 잘못한다니요? 원래 870원 맞습니다. 그 양재동 하나로마트는. 대파 한 단이 이제 10개짜리가 있고요. 또 많게는 10개짜리를 10묶음으로 묶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떤 거를 기준하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짜리를 낮게 10개짜리를 10단으로 모으면 그게 10단이 되는 거고요. 또 낮게를 10개로 모으면 10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게 그렇게 저는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양정무 후보께서는 대파 가격이 875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씀을 보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꼈겠네요. 아니죠.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하기보다는 가격이라는 것은 내가 착오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가 다 비춰져서 예. 농식품 장관까지 다 해가지고 그 모여서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875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75원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지원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그렇죠. 세 가지를 묶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대통령 참모들이 무조건 싸게 대통령에 보이려고 한 달에 875원 하는 글로 모시고 간 거죠. 그러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다른데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장에 자주 가봐서 아는데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재를 상식적인 팔고 범위에서 있는 보면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후보님은 대통령이 875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별 문제의식이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가격에 대해서 잘못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도권 치르니까 저는 저렇게 대통령 참모들이 정말 일국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민생 문제에서 일일이 뭐 양파 가격이 얼마고 뭐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민생 시찰을 하려고 마트에 갔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사전에 인지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내가 시장에 가서 잘 아는데 875원 정도면 합리적이지라고 하는 말을 버젓이 대통령이 하고 있구나. 정말 서민들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서 정말 살림살이의 어떤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걸 모르겠구나. 또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 모시고 정말 민생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려서 뭔가 공유하기보다는 그저 대통령 비위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구나. 저는 딱 7자가 떠올랐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저는 양정모 후보님께 그걸 막 대파 한 당 가격이 한 뿌리가 어떻고 이수정 후보께서는 뭐 한 뿌리가 어떻고 막 해가지고 막 하다 몰리니까 자기는 그 개그를 했지 뭐라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큐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태도보다는 정말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에게 직언하는 반드시 할 말은 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대통령께서 그 행사가 끝나고 그 나오시다가 MBC죠. MBC 방송 카메라에 잡혔는데 뭐 유명하죠. 바이든 뭐 날리면 해가지고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제 시였거든요. 50번 저는 들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아주 50번을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봐도 저는 바이든으로 들렸는데 우리 그 후보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이곳이 전주의 현안을 논하는 곳이지 국제 정치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하나 여쭤볼까요? 전북에 지금 인구 감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질문할 때 예. 질문하시고 아니, 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저는 제발 그렇습니다. 이곳은 전북의 현안, 정말 어렵고 힘든 전북의 현안의 문제를 갖고 논해야지 예. 계속 대통령을 갖고 논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신 분에 대해서 후보님. 그것을 계속 후보님, 부인하고 사회자님 제재해 주세요. 예? 예. 대통령이 제재해 주세요. 막 시간 끌어요 지금. 이게 시간 끌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우 여기는 후보님 국회의원 주도권 후보를 뽑는 행사하시면 선거에 대한 방송 국회의원 토론입니다. 후보지만 지역 현안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지금 제가 후보로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게 난감하시면 난감하다고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옆에 지역구 후보처럼 막 함거 들어가서 막 전북 도민들의 분노를 껴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안 하던 행동 안 해도 되고요.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이든으로 들렸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여기서 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지역은 지역 현안을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 지금 전국 정치에 관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또 전주의 지역 현안, 거기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후되고 소외받고 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한숨이 커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본연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없는 전라북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발전도 대한민국의 큰 틀의 발전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외교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민생 문제는 도대체 거들떠 보이지도 않고 자기 부인이 명품백을 받아도 제대로 사과 한 번 않는 이 나라에는 결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 양정모 후보께서 그러한 점에서 정상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바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또 국민의힘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그분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그분들의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정모 후보님께 다음 TV 토론 시간이라도 대파 사건 또 바이든 사건, 입틀막 사건 등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윤덕 후보 주도권 8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원식 후보가 주도권을 갖는 토론입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네, 저는 그 지역 현안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김윤덕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해 8월 우리는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벅찬 희망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염과 위생 문제, 여러 가지 음식 문제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도민들은 이로 인해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그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6, 7개월이 되도록 이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되는데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덕 후보께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도록 촉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예, 저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촉구를 해야 되고요. 도대체 마치 전라북도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계속 공격을 했지만 6개월이 넘는 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원에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감사원에서 하루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발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세계 잼버리를 할 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당시의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께서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 공직 일단 수행을 하게 되면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잘하면은 상을 받고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7일 날 저는 파행 사태를 겪을 때 저 신원식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 파행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불문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등 사령탑은 이러한 준비 부족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일단 표명을 하고 이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김윤덕 공동위원장께서는 사과만 표명을 하시고 어떤 사후의 어떤 법적인 책임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루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 파행으로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새만금 잼버리 준비 과정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기본적으로 국책 사업입니다. 새만금은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새만금 특별법의 주관 부처는 여가부 장관입니다. 여가부 장관 그리고 저 두 분이서 준비를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국책 사업이니 본인들이 더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문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까지 공동조직위원장이면 여가부 장관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공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같이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법적인 책임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책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셨듯이 새만금 예산도 이것 때문에 전북에 윤 정권에서 책임을 물어서 예산 삭감을 대폭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부지사를 지낼 때는 2021년, 23년까지 적어도 중앙부처 요구액에 대비해서 기재부 예산은 항상 증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무려 여기 보시면 78%가 삭감이 되고 국회에 가서 3천억을 증액을 시켰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4,479억 원으로서 2,147억 원이 깎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삭감, 이걸로 인해서 전북의 금년도 24년도 국가 예산조차도 1.6%로 감소가 되는 그러한 큰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전북 전체 도민과 전주 시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만금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6천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무도하게 삭감한 사례는 대한민국 예산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알겠습니다. 없었던 예.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다음은 양정무 후보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되시기 위해서 출마를 하셨는데 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의 첫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자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국회의원은 가장 큰 책무가 법을 만드는 입법입니다. 입법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첫째의 자격은 저는 준법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우선 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께서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전과 기록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의 국산 골프채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데 거기에 몇 이제 건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니요. 골프채고 제가 그 뭐고 부분에 간에 대해서는 몇 건, 여기에 보면은 9건을 예. 유사한 법을 위반을 했고 예. 그것도 유사한 게 아니고요. 한 위반입니다. 건입니다. 한 건이고 예.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예. 2002년도에 회사가 특별소비세에서 사유가 부도가 무엇이든 나면서 간에 이렇게 부도가 난 근로기준법을 겁니다. 이제 그 수차례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제가 전체 9차례나 말씀드린 거지. 위반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양정무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되셔서 입법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안 지키면은 벌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벌금을 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벌금을 냈다는 월급을 건 수차례 이렇게 월급을 안 반복을 준 게 아니고 했습니다. 회사가 알겠습니다. 부도에 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예. 책임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급여 처리를 또 다 하나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우리나라 그 4대 의무가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의무입니다. 예.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본인은 후보께서는 재산이 51억 7,400만 원이나 되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공부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세금 체납액이 634만 7천 원. 그리고 현 체납액도 37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금은 안 지킨 이유가 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체납을 한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그 공부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체납으로 그건 나와 제가 있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예. 저희 아들이 체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체납을 했고요. 그러면 아들을 그러나 잘 지도를 아들이 체납을 해주시기 한 바랍니다.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것까지 내가 갚아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잘 아들이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걸 갚을 겁니다. 네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신원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양정무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1980년도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산대학교로부터 명예학사 졸업증을 받았습니다. 군산대학교가 국립수산대학과 통합이 되어서 모교 발전에 빛냈다는 이유로 영광스럽게 제1호 명예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생운동의 주동자였지만 그 당시 학생이라면 모두 민주주의의 완성과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저는 사지가 멀쩡하기에 5.18 유공자 신청 조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은덕 후보님, 학생운동 하셨죠? 네. 지금 5.18 민주화 유공자 신청하셨습니까? 5.18 유공자입니까?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후보님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80년 5.18 유공자는 80년 광주 항쟁과 연동되어 있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 있고요. 예. 저는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들어가서 예. 80년대에 전두환 군사 정권과 싸운 학생 운동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 본인이 신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 5.18 광주 유공자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것을 법이 따로 있고 기초로 해서 그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 좀 알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냐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유공자 법이 따로 지금 있고 유공자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가 맞습니까? 아니 학생 운동 아니 하셨다는 학생운동의 분이 학생운동의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가 맞습니까? 후보님 학생 운동까지 하신 물어보는 분이 말에 대답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 5.18 지금 광주 현재 민주화운동 법이 있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이 별도로 있어서 따로 있죠. 예, 그런데 민주화 운동에 80년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교도소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복권을 시켜준 겁니다. 이건 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만 네, 현재 지금 민주화 유공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그 총장의 차를 기물을 파괴해서 감옥소를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네. 그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을 하셔야 되는 분이 국가 공권력에 관련돼 있는 총장의 차를 불태운다라는 게 그게 당당하고 떳떳한 일입니까? 제가 제 사건을 말씀드리면요. 당시에 아니, 소위 말하면 금강산 댐이 마치 물이 차서 그 댐을 부서지면 나만이 물벼락을 맞는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금강산 댐 아니 저지 그렇다고 걸기 해서 대회를 국가의 강제적으로 학생을 동원했어요. 총장님의 차를 불태우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이게 말을 흑백으로 몰아가면 좋지 않다고 아니 보고 아까 있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금강산 댐이라고 하는 관제 데모를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그 관제 데모에 동원되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그 정당하게 동원되는 걸 항의를 막는 해야지. 과정에서 총장님의 차를 불태우는 게 정당한 행위입니까? 총장님께서 당시에 진상 조사라든가 사과 한마디 없이 총장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마치 군사정권을 비호하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자, 됐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흥분했던 자, 상태입니다. 이거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게 김윤덕 후보가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전주 대강법 상임위 법안 송이 통과. 근데 또다시 불발했습니다. 김윤덕 전주 김천 철도 빠진 것은 전북 정치권의 힘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윤덕 1호 법안 전주 특례시법 대표 발의했는데 사실상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김윤덕 후보는 이게 본인이 가장 전공이 시민에게 사과하는 겁니까? 뭐든지 잼버리도 사과하고 또 여기에 있는 대광법도 안 돼서 사과하고 김천 전주 철도 빠진 것도 전주권의 힘부족이라고 그래서 사과하고 김윤덕의 1호 법안인 전주 특례시법 대표 발의했는데 그것도 역시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 무산되고 아니 저는 김윤덕 후보는 과연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했다고 했지만 2선 8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어떤 책임은 잔뜩 갖고 권한을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뭐가 잘못되면 책임만 제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사과하겠습니다. 잼버리도 사과하고 예산도 사과하고 모든 걸 사과만 하고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십니까? 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 김천간 철도는 당시에 전라북도 철도 사업 계획에서 두 번째 순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건 전라선 고속 선로화입니다. 그래서 익산까지는 KTX 전용 선로가 깔려 있지만 익산에서부터 전주 남원으로 가는 전라선에는 KTX 고속 선로가 아니라 기존 선로로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1번의 과제로 전북도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 전주 김천간 철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것만 딱 뽑아서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발의한 것도 특례시법도 안 되고 1호 법안이에요. 나 같으면 그건 가장 자존심이 중요한 분. 아니 어떻게 1호 법안 발의했는데 전주 특례시는 안 됐지만 전라북도 국토법에 특별자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노력했다고 이재명 자부하십니까? 대표의 공약으로 해서 만드는 장본이 접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한 거죠. 협치에 의해서 6개월 만에 이뤄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니 이렇게 협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대광입법 같은 경우에 국힘에서 끝까지 반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반대해서 안 된 거예요. 대광법 같은 경우요. 좀 똑바로 정확히 들어보세요. 하세요. 대광법이 그 야당한테 다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아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계속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예산도 무도하게 삭감했지 않습니까? 아니 새만금을 국제적으로 새만금 예산을 망신시키니까 그것을 새만금 잼버리의 망신살은 여가부와 윤정부의 책임이 있죠. 그동안에 떠내기 그만하세요 잘못된 이제. 것을 가지고 새롭게 반성을 좀 기획을 해야지. 해서 하겠다고 언제까지 다 야당한테 떠넘깁니까? 아니 국정 주도권은 여당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윤덕 후보님,
여기에서 보시면 국회 교통이 본인이 국회 교통위원이에요. 그런데 대광법이고 전주 김천간 고속도로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본인은 아무도 해놓은 게 없다니요. 본인은 전주 늘 전라선 자 이렇게 고속도로가 본인은 됐어요. 잼버리 갖고도 이렇게 사과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업배 300만 원 늘 받고도 그냥 사과를 뻔뻔하게 이렇게 아무 말 하고 안 있는 하는 사람 사이. 100번 낫네요. 자, 언제나 오늘 늘 저는 이러겠습니다. 자, 죄송하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조문을 거무한 전형수 전 경기도청 비서실장의 유서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현재 중앙정치권 허지 진행되는 말자고 검찰 본인이 수사 나서고.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바이든 날리면 검찰 답변해 수사를 보세요. 억울합니다. 아직 말씀하지 너만 하지 마세요. 말고 좀.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죠.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새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 번째 공통 질문을 새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입법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인데요. 먼저 김윤덕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저희 전주 갑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면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주가 지속적으로 문화 관광의 어떤 거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늘 여러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 또 단순히 한옥마을만 보고 싶어서 오는 걸 넘어서서 그 주변 인근 관광 자원과 잘 연계시키고 또 확대된다면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연동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내용적으로도 단순히 한옥마을 정치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우리 전주가 멋과 맛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한식, 맛과 또 한옥마을의 정치와 또 한복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후백제 역사문화법을 작년에 제가 문체에 간사하면서 통과시킨 거에 근거해서 후백제 역사문화센터라든가 또 후백제 역사문화가 우리 전주 한옥마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또 아중호수와 연계시켜서 또 다른 형태의 관광 자원과 결합시켜내는 걸 중요한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현안 문제라면 이제 전주 교도소가 평화동 교도소가 정말 10수년에 걸쳐서 노력을 해와서 이제 막 결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주 교도소를 빠른 속도로 이전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전주 교도소를 이전한 그 자리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전주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뭐 중앙도서관 분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복합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것을 접목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원식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구는 병이나 을 지역에 비해서 경제가 낙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생산형 구도로 바꿔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도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이제 우리 전주의 브랜드인 한옥마을 이곳에 2박 3일간 체류형 관광지로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중지구나 이런 데 세계인이 찾는 물고기 마을 이것을 유치를 해서 전시도 하고 네, 양식도 하고 이렇게 전국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올 수 있도록 또 세계인이 찾는 물고기 축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0만 명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큰 과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북
새만금과 전주의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삼성그룹에 투자를 유치하는 일입니다. 십수년 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삼성중공업이 당시에 그린에너지 산업단지에 23조 원 투자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살리고 또 삼성전자에도 여러 가지 신기술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를 위해서는 이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서 수도권 기업에게는 전력요금이나 세금 이런 중과를 하고 우리 지방을 이전을 했을 때는 그거를 상당수 감면을 하고 혜택을 주고 또 전주의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서 새만금과 출퇴근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정무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의 최대 현안은 먹거리입니다. 전주 먹거리를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새만금과 포항 간 고속도로의 IC인 원당 IC 근처, 우리 평화동 근처에 50만 평 국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제가 또 공약으로 제시한 게 제11 야구구단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 전주 한옥마을을 후백제 문화의 천년의 고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것도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장 우선 전주는 생산과 그리고 문화와 함께 복지까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000만 명씩 온다고 하는 한옥마을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복 입고 지나가면서 꼬치 하나 사 먹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잠깐 들렸다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것을 전주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들이 함께 관광객이 즐기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문제도 22년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전주 교도소가 이전되어서 전주 교도소 자리가 전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전주시 갑 지역의 유권자들이 행복한 복지타운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문화권도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 마찬가지로 주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 주도권 토론에서는 한 후보에게 질문하신 후보도 계시고 또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한 후보도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되도록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최소 30초 이상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는 반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씩을 드릴 건데요. 먼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전주에 그동안에 우리 김인덕 후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GRDP가 전국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GRDP가 전북이 3,2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근처의 충남은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이선 의원을 하면서 건설위원회도 있었고 문화관광위도 있었고 또 여러 다른 소위원회도 상임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전주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본인이 그 일자리 창출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재명 씨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천에 대해서만 지금 본인이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우리 신원식 후보와 방수혁 후보가 우리 갑 지역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왜 탈당을 하게 만들었는지, 왜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참고로 자꾸 우리 이제 후보님께서 정보를 좀 잘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공천심사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천심사위원으로 김윤덕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횡포를 부렸다고 하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언론상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루머라든가 그런 왜곡된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상당히 진전된 민주적인 시스템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검증위원회를 제가 맡아서 했고 또 하나는 재심의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심사 준비 과정과 또 공천심사가 끝나고 난 이후의 과정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도덕성이라든가 실제 문제를 걸러내고 또 그 문제에 있는 후보들이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역할을 하면서 사전에 역할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서 그 문제를 매듭짓는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공천 과정에서 뭔가 칼을 휘둘렀다라든가 내지는 무도한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오해일 수도 있고 윤석열 정부 같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 예. 자, 신원식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원식 후보님, 제가 어제 갑자기 급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후보 사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또 그래서 MBC 쪽에서도 두 양자 토론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오늘 연락이 와서 오늘 또 토론회를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출마하신 분께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출마를 한다고 선언도 하고 또 출마를 포기도 하고 다시 또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반복을 거듭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치인이 제가 돼 보니까요, 여러 계층을 다 이렇게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인데요. 어제 제가 약간의 뭐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퇴를 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아마 들으신 모양인데 조금의 그러한 것들을 염려는 한 정도지 그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게 있으면은 정식으로 선관위라든가 언론에 이제 통보를 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약간의 그렇게 심경이 조금 복잡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으로 저 같은 신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지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 두 자리 숫자가 쭉 나오다가 자, 됐습니다. 갑자기 한 자리 수 나오고 이러니까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해를 여러분께서 하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사퇴라는 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덕 후보님, 평화동에 지난번에 토론회 때 수영장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 사업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국비와 도비, 시비 본인이 유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본인이 유치를 했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거듭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결과가 안 좋다가 결국은 몇 번 만에 그게 됐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정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공모사업을 오랫동안 제가 전주 수영장을 준비해왔고요. 다만 수영장 문제가 늦어지게 된 건 부지 매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초선의원 때 준비한 한바탕 실내체육관이 있었고
실내체육관 옆에 수영장을 지음으로써 뭔가 체육시설이 좀 집중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지주들과 또 시에서 매입하는 매입 단가가 맞지 않는 과정에서 오케이. 예. 굉장히 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졌고요. 다만 마지막에 다행히 타협이 되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고 현재 공사비는 140억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지금 추가 설계해서라도 그 예, 수영장에 멈추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가기 때문에 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돼서요. 예. 후보께서는 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 발전을 위해서, 전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기업을 했는지 또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국회의원이 된다면 꼭 참고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양정무 후보 주도권 7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신원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네. 양정무 후보께 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거리를 다니다가 국민의힘 현수막을 보니까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1인당 GRDP가 한쪽 날개인 전북은 3,200만 원, 양쪽 날개인 충남은 5,900만 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제 경제 좀 공부했다 그래서 GRDP가 뭐냐고 저렇게 현수막에다 써놓으면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한번 설명을 시민들 앞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북은 3,2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충남은 5,900이 거의 가깝습니다. GRDP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게 총 생산량을 경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나눠진 평균의 가격을 GRDP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요, 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그 GR이라는 거는 그로스, 리저널, 예.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GRDP에서 이게 지역 내 총생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정무 후보께서 말씀하신 전북은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3,200만 원 낮은 맞습니다.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충남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네요. 5,800, 900. 그래서 여기는 양쪽 날개고 여기는 한쪽 날개고 이래서 GRDP가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울산은 양쪽 날개입니까? 한쪽 날개입니까? 울산은 양쪽 날개입니다. 한쪽 날개. 아닙니다. 민주당도 있고 한쪽 또 날개. 지금 현재 국힘당도 한쪽 있습니다. 날개입니다. 아니 거기는 수시로 우리 지금 현역 그건 바뀔 수 국회의원을 있습니다. 하시는 여기처럼 국회의원께서 한번 한쪽이 말씀해 일방적으로 주십시오. 하고 있지 김은덕 않습니다. 의원께서만 알고 계신데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산은 양쪽 날개입니까? 한쪽 날개입니까? 양쪽 날개죠. 그러죠. 양쪽 날개를 가졌는데도 우리 전북보다도 더 낫습니다. GRDP. 부산은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동안에 여러 산업들이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주력 산업들이 외국으로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그렇습니다. 쪽으로 이전했기 바로 그겁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양쪽 날개냐 한쪽 날개냐가 이 GRDP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생산 시설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당연하죠. 따라서 GRDP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 총 생산입니다. 기업이 많이 있으면은 큰 기업이 있으면 생산량이 많은 거고 우리처럼 전북처럼 그러한 기업들이 적으면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GRDP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그거는 뭐 주장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정확하게 시민들께 좀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8개월간 재임 기간 중에 이 법률안 거부권을 많이 행사를 했는데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입법이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 1년 8개월간에 몇 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셨느냐 알고 계시냐?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1년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민생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무조건 답변해도 가면은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이슈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 양곡관리법 우리 전북에 아주 굉장히 필요한
그 개정안이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저는 민생을 살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북에서 필요한 예. 법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무능하고 무도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거부권에 이렇게 무참하게 행사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국회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입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민생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민생 파탄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북에 필요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게 될 겁니다. 또한 법률안 거부권은 그동안에 거대 야당에 의해서 무모하게 추진됐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걸 다 수용한다면 우리 정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던 많은 법안들은 야당에 의해서 그동안 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법들 중에서 저희 전북이 저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선택된다면 당연히 저는 비록 정부라 하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 1년 8개월 만에 9번을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7번을 행사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6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건도 행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도 후보께 문의하겠습니다. 그 현수막이나 벽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삼선의 힘 이렇게 이제 벽보에 쓰여 있던데요. 네. 그러면 삼선이 되시면 어떻게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 삼선이 되면 과거 대부분 초선 재선원은 실무 업무를 많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간사 업무를 보거나 또 부대표 이런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삼선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삼선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할 생각이고요. 예. 뭐 중책을 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삼선이 필요하다 이러시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고민정 국회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하셨고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무선임에도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도 무선임에도 당대표까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삼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초선도 반드시 중책을 맡을 수가 있다. 능력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재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예산 문제 아까 돌아가서 이 가덕도 신공항은 그 23년도에 130억에서 24년도에 40배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도록 우리 새만금 예산은 왜 증액을 못 시켰는지 나중에 답변 시간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시간 7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양정모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평화동 지역에 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예. 산업단지 그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 예산 규모는 지금 이제 조성하는 데만 약 한 5천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든가 토목공사를 통해서 한 5천억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바이오 생명 정부 그 특화단지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우리한테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산업단지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한 그런 정도 한 5천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얼마 전 플랜카드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그 비대위원장이 약속했다면 국민의힘 공식 공약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공식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을 공약에 대해서 요구를 하길래 저희들이 공식 요약집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했다고 부두로 와서 여기 와서 그러니까요. 전북에 와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도 우리 국회면서 말하고 끝나는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가까운 시간 내에 국민의힘 공식 공약집에 그 내용이 들어간다.
라고 제가 생각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예.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그 부분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니라 아니, 실천하도록 이번 선거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식 총선 공약집에 전주시 평화동 지역에 50만 평 산업단지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집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했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주시면 반드시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안 한다. 되시면 반드시 그걸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비록 아니 제 질문 떨어진다고 해도 시간이니까 답변만 하세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바뀌지 마시고 아니, 바뀌지 않습니다. 총선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새만금 아니 그 국힘에 예. 우리 양정무 후보가 당선된다면 산업단지 만들겠습니다라고 만들었습니다. 문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야겠습니다. 안 들어가면 다음 JTB 공식 선거방송 때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그 부분이 토론 중에 이게 거론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니까 아니 약속을 말로만 안 되고 서류로 딱 하면 제일 깔끔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주를 방문해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아니, 그거 약속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 당 아니, 대표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공약한 것이 모두가 당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약집에 넣을 거고 저도 안 넣으면 사과할 겁니다. 저도 듣겠습니다. 다음 안 되면 JTB 사과드릴게요. JTB 아니 그때까지는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선거가 다 제가 끝나요. 최선을 다해서 아니 지금도 방금 JTB 말씀드렸잖아요. 방송통이 4월 4일인가 5일이 있는데 예. 아니 4월 10일 선거인데 4월 4일 5일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서류화되어 있지 않는 걸 버젓이 의원이 100번 양보해서 내가 당선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100번 양보해도 전주에. 비대위원장이 약속했습니다라고 플랑을 걸었잖아요. 예. 그러면 총선 회의체 들어가야 맞죠. 당대표는 그냥 아니 당대표가 빌공짜 하신 공약입니까?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방송 토론 때 사과하시겠냐고. 아니요. 그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아니 가능한지 4월 10일 아닌지를 선거인데 4월 10일까지 아니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산업단지 만들겠다고 산업단지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다니면서 4월 5일까지도 소리에 들어가 있지 않고 비대위원장이 약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 말이 약속을 이미 안 맞는 얘기 구두로 이미 아닙니까? 약속을 했고 방송에 다 답답하네요, 나와 진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니, 저 저희 같으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들어가면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후보님의 유치가 공약이 될 수 빌공짜라고 있도록 생각을 하세요. 아, 오늘 네. 어떤 일이 잠깐 있었냐면요. 아니 잠깐만요. 어, 잠깐만 제 질문에 답변하시고 예.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다음 JTB 공식 선거방송 때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했다고 플랑크트 걸었으니 자, 제가 그러면 답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시고 그 총선 공약집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깔끔하잖아요. 국민의힘 뭐 이렇게 사실이 국회의원을 깁니까? 이제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전주갑 후보로서 당선시켜 준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북의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주고 체계화시켜주고 현실화시켜준다고 반드시 답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총선 공약집에 당 대표가 약속한 겁니다. 당 대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서류는 못 하겠다. 아니죠. 그것도 4월 10일 총선인데 4월 5일까지도 아니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은 이미 됐어요, 정부에. 약속을 서류로 외우다면 여당에 이미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약속을 했다니까. 총선 공약집에 들어가요. 우리 민주당은 총선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 도당 공선집에 들어가서 뭐뭐 합니다. 아니 우리도 전북 도당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당에 한동훈 들어가 있는 비대위원장이 약속한 것을 거라면 저 같으면 시원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했으니 문서로 받아오겠습니다 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문서를 받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아니 본인이 아니, 약속을 하셨으니까 선거 전부터도 해주시겠죠. 이렇게 흐물흐물하는데 막상 당선되면 하겠습니까? 빌공짜 공약이 되는 거지. 저는요 한두 번 국민이 32년간 당합니까? 사업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월급을 한 번이라도 주어봤습니까? 저는요 제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도 나서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그랬습니까? 아니, 본인은 그런 말씀 하지 자, 마세요. 부도 나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동안에 그 누구를 위해서 월급을 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십니까? 뭘로 저 하셨죠? 경력 조사 안 해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네. 김인덕 의원이 제가 광고 기획사 기업을 회사도 했다라고. 운영했고요. 시민단체 대표를 역이면서 광고 9년 기획사 동안 직원이 했어요. 몇 명이나 됐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5명의 월급이 주는 것이 물론 크죠. 그 5명도. 그러나 뭐 폄하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업 제조업을 하면서 줬던 월급과 비교하시면 안 되죠. 저는 김인덕 의원님이 그런 것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윤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새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등 지역마다 각종 규제를 풀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치재정의 문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22대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전북 특별자치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시간은 2분씩인데요. 먼저 신원식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형 구도를 생산형 구도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도 탄생을 해야 되지만 외부에서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많이 그런 것들을 공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고 배후도시인 전주에서 이를 기술 인력이라든가 정주 여건 뒷받침해서 양쪽으로 성장을 하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수도권 기업들의 대규모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제가 한번 입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직도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은 수도권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큰 대형 기업이 못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는 페널티를 좀 주고 우리 같이 인구 소멸 지역 이런 쪽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지역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원자력을 자꾸만 비중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친환경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이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촉진 특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전북 특별자치도 특례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 단지라든가 서남 해권 풍력 단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조기에 완수가 돼서 지역민들에게 혜택도 되고 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정무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 입성한다면 전주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고도 육성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도로 지정된 경주는 1,140억 원, 익산은 6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아 역사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로서 37년간 한 나라의 도읍지이자 후삼국 시대 역사의 패권자로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지역으로 관련 문화 자원 및 역사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주는 후백제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유적을 갖고 있는 만큼 고도로 지정받아 이를 복원 정비해 후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후백제는 전주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분열과 갈등의 혼란 속에서도 뚜렷한 정체성으로 역사의 중심이 섰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후백제의 역사를 하나의 독립된 시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승자의 논리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왜곡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전주가 고도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여 후백제 완경 핵심 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윤덕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2022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2023년에는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K-팝 국제학교, 금융인력 양성, 그리고 외국인 비자 기간 연장, 그리고 친환경 산악, 관광 진후 특구 등입니다. 이런 일정하게 법을 제정 이후에 하나씩 고쳐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특별자치도 법안을 검토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법안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전라북도와 협의되고 있는 진행을 잠깐 소개하자면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특성화 특례, 혁신도시 외에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특례, 그리고 국제 K-팝 학교 학생 비자 특례 등이 추가해서 그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법들이 하나씩 개정되고 보완이 된다면 전북 특별자치도 법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자치도가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선행적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이 통과되면 거기에 점점 큰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만금과 그다음에 포항까지의 새만금 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이 완성돼 있지 못합니다. 그런 도로들이 완성되고 새만금 인입철도라든가 또 아까 잠깐 논란이 되었던 전주 김천간 철도와 같은 다양한 철도와 고속도로가 마련되고 발전한다면 그 인프라 까는데 주력해 줌으로써 특별자치도의 법 내용을 완성해 가면서 그 내용을 채워가고 그 밑에 인프라를 갖춰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후보별로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과는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입니다. 예, 오늘 최상병 죽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최상병 죽음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의 얘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이병이나 장군이나 같다. 비록 한 병사의 목숨이지만 지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최상병의 죽음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죽음에 책임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을 했다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최상병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일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사람이 도주하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입니다. 사랑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던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을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양정무는 전주를 반드시 잘 살게 하겠습니다. 평화동에 50만 평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결혼해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양정무를 지지해 주시면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여당 지도부의 협력을 이끌어내 전주의 옛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무는 전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기호 2번 양정무를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래 신원식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을 통해 첫째 우리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평가를 하고 성과, 능력을 따져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됩니다. 셋째는 신인의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것을 따라서 평가를 해서 시민들께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북의 정치인들은 매우 무능하다고 여태까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민들이 그동안 국회의원 때문에 65만 전주 시민들을 왜 희생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잼버리로 얼룩진 새만금의 저 신원식은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초대형 투자를 유치해서 우리 전북 특자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기호 6번 신원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뜨겁게 토론해 주신 후보자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에서 눈에 띄는 후보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정책이나 공약이 있으셨습니까? 전주 MBC는 앞으로도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군산 김제 부안을, 군산 김제 부안 갑 그리고 완주 진안 무주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